뭐 짐승도 잡고 훈련도 하고. 만주발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진두지휘하며 몸을 아끼지 않았던 김동삼. 그는 안동 혁신유림 출신 독립운동가다. 의성김씨 집성촌인 안동 내암마을엔 아직 그의 생가가 남아있다. 일송 김동삼 선생 생가입니다. 이 생가 터입니다. 집은 옛날 집과도 좀 병렬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집은 아이고 좀 개량을 했어요. 옛날에는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안동 보수 유림 가문에서 태어나 김긍식이라는 이름을 썼던 그는 만주 망명 후 김동삼으로 개명했다. 만주 길림성, 봉천성, 흥룡강성, 즉 동쪽 삼성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단체의 대동단결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다. 1931년 한중합작 항일연합 전선을 의논하고 돌아오던 중 체포된 김동삼은 수감 중에도 독립운동 활동 자금을 위해 고향에 남은 마지막 재산을 팔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안동시청 지적 서고엔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가 남아있다. 일제가 만든 내암마을 천전동 토지조사부는 김동삼의 토지 매각 상황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체포된 이후에도 옥중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김동삼. 193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할 당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정 11년 사정. 김긍식 소유로 된 필지가 여러 필지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 김긍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필지도 없고요. 전부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정지된 상태입니다. 보물 제182호로 지정된 안동 임청각. 일제는 이 고택의 마당을 가로질러 철로를 부설했다. 임청각의 종손 이상룡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맥을 끊기 위해서였다. 공자맹자는 나라를 찾은 뒤에 읽어도 늦지 않다며 52세 나이로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한 석주 이상룡. 조국 광복을 위한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이상룡은 무장력을 갖춘 항일 조직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무장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병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병과 계몽운동은 정반대였고 실제로는 분리되는 면도 있지요. 한데 이상용 선생의 계몽운동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무장항쟁론이 들어있습니다.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지만 그 신흥강습소가 이미 무장항쟁 독립군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꿈이 처음부터 담겨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서부터 무장 독립을 꿈꾸었던 이들은 언제든지 독립전쟁을 결행할 수 있도록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임전체제를 정비시켜 나갔다. 제 나라 땅도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일제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마치 당난거철, 즉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는 것처럼 무모한 투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의 비밀군사기지였던 백서농장에서의 훈련은 우리 독립전사들의 몸과 마음을 한층 더 강철처럼 단련시켰고 졸업생들에 대한 혹독한 군사훈련과 극한 상황에서의 경험들은 이후 항일 독립전쟁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운 열혈 애국 청년들은 좀 더 직접적인 항일 무장투쟁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역사자료 기증 운동으로 확보한 신흥교우보 원본을 첫 공개했다.
1913년 발간된 신흥교우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모임의 기관지인 이 잡지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독립운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수단이었다. 신흥무관학교가 지속적으로 명성을 갖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졸업생들로 조직된 신흥하구단의 활동 덕분이었다. 이들은 신흥무관학교와 함께 서간도 독립운동의 핵심체로 성장했다. 신흥교우보에는 만주 지역이 고구려 발해 고토라는 강한 민족의식과 우리 민족을 부여민족으로 인식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신흥강습소와 그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신흥교우단은 대단히 그 진보적인, 말하면 또 혁명적인 그런 혁명 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그 급진적이면서 진보적인 그러한 그 무장투쟁을 추진했던 그러한 그 조직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잡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1920년대 조선 총독부 파괴와 요인 암살 등 일제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배후가 밝혀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름은 바로 의열단이었다. 의열단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무장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19년 독립운동가 13명이 모여 결성한 의열단 가운데 10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 역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의열단을 창립할 때 참여했던 최초의 그 창립 단원이 13명이었는데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10명이, 13명 중에 10명이 신흥무관학교를 거쳐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김원봉이 거기 가서 수학을 하면서 거기 재학 중인 청년들을 동지로 규합을 했던 거죠. 일제의 중심 기관들을 파괴함으로써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민족 내부의 혁명 역량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고자 했던 의열단. 의열단은 명확한 이념과 행동 목표를 천명한 독립운동 단체였다. 암살 대상을 정확히 지목하고 폭력의 대상은 엄중하게 골라 한정시켰다.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독립전쟁 전략을 수행해갈 어떤 그런 구심적 실행체로서 그런 의지의 소산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거기에 생도들은 아주 뜨거운 조국의 용맹 감투정신, 그리고 헌신적인 아주 희생정신, 이런 거를 이 수학기간 중에 몸에 체득했고, 그런 어떤 체화된 그런 정신이 의열단 창립 단원들에게도 그대로 전수 계승되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3.1운동 이후 두만강변 국경지역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의 국경 수비대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무장 독립군의 주요 표적이었다. 독립군은 수시로 국경을 넘어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 두만강 접경 도시 도문. 강폭 좁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일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다. 도문시 서남쪽 일광산에 오르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1920년 6월 4일 새벽, 두만강을 건넌 독립군들은 강양동 일제헌병 순찰대를 격파하고 돌아왔다. 요 지역이가 바로 봉오도 전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적 구역이죠. 그래서 이 투격대들이 두 갈래로 나눠서 구간산을 해가지고 봉오동으로 진격해서 그 토벌대들이 봉오동에서 다시 접전을 벌립니다. 두만강 건너 동쪽으로 보이는 강양동 마을. 당시 독립군에 의해 습격을 당했던 일제 초소가 지금은 기차역으로 들어서 있다.